자, 이런 문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전체 집합, 네모나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부터 9까지 자연수. 그 A와 B를 적당하게, 특별한 말 없으면 적당히 이렇게 겹치게 그리세요. 이런 그림으로. 그 A와 B의 합집합이면 여기를 말해요. 동그라미 2개. 근데 그 위에 전체 여집합 붙었죠? 이 얘기는 저 동그라미 2개를 뺀 나머지 영역에 2, 4, 6, 바탕화면에 2, 4, 6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교집합에 7 들어갔죠? B 교집합 A 여집합, 이게 해석 잘해라고 했죠?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의 원소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B-A라고 했죠. B의 원소이지만 거기서 A와 겹치지 않은 순수한 B예요. 여기를 말해요.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3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소를 빼봅시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는 총 4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깥에 마당, 왼쪽 방, 가운데 방, 오른쪽 방. 그 중에 다 사람이 이제 들어갔고 남은 자리는 왼쪽 방밖에 안 남았죠. 그럼 여기 원소 전체 집합 중에 지금 숫자인 2, 3, 4, 5, 6, 7 요거 빼고 남는 나머지는 1, 8, 9는 1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집합 A를 구하라면 1, 8, 9 아닙니다. 1, 7, 8, 9 이게 A니까 이만큼이 A이기 때문에 교집합까지 포함해서 저기가 이제 정답이 될 거예요. 약간 집합 A가 다음과 같고 집합 B가 이랬을 때 A-B 여기를 말한다고 했죠. A, B. A-B는 A 그리고 B가 아닌 것 여기를 말해요. 순수한 A.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5가 있는 거예요. 근데 5가 여기 있네요. 순수한 A는 5밖에 없어야 돼. 그럼 나머지 A 아래에 있는 원소인 2, 3, A제곱 마이너스 5는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A는 지금 두 공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순수한 A 그리고 B와 겹치는 공통 부분. 근데 순수한 A 안에 5 말고는 딴 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원소인 2, 3, A제곱 마이너스 5는 이 교집합 파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B 안에도 이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의 원소가 3개밖에 없는데? 여기 4를 보니까 4는 2가 아니잖아. 4는 3이 아니겠네요.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5가 B가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고 그 B 중에 4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제곱은 9가 되고 A는 9의 제곱근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3 집어넣어 봅시다. A가 3일 때 집합 B의 원소는 4, 2, 3. A가 마이너스 3일 때 집합 B의 원소는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보세요. 답이 두 개 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A가 3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집합 A, 여기 집합 B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2, 3 어쨌든 A에 3집으로면 이 값은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집합 B의 원소, 아까 말한 집합 B의 원소는 원소가 3개밖에 없죠. 결론 그게 교집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2, 3, 4 말고는 집합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없어요. 원소가 딱 3개니까. 그럼 B 교집합 안에 2, 3, 4가 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집합 B는 2, 3, 4 얘만 답이 되고 이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되려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4만 겹치죠. 집합 B에 4만 겹쳐요. 여기가 4니까요. 그럼 2, 3, 5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벌써 안 맞잖아. A 빼기 B가 5여야 되는데 2, 3, 5가 다 집합 A의 차집합의 원소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조건 자체에 모순이 발생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3만 정답이다. 그 이 상태라면 벤 다이어그램의 진짜 모양은 집합 A, 집합 B의 모든 원소인 2, 3, 4가
집합 B에 다 포함되어 있고 2, 3, 4 말고도 집합 A는 5를 가지고 있고 이 모양이 좀 더 그럴싸한 형태라는 거죠. A, B 형태를 잘 포함하고 잘 표현하고 B가 A의 부분 집합임을 나타내는 저런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에 포함되는 이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A, 이 안에 B. 1번부터 따져봅시다. A와 B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죠. 두 B금에 겹치는 부분은 B네요. 이거 맞는 말. 답이 1번이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죠. 2번 A와 B의 합집합. 그럼 A의 원소, B의 원소 모두 답이 된다는 뜻은 색칠한 전부 다를 말하죠. 그럼 이거 B가 답이 아니고 A가 답이었어야 돼요. A-B, A를 색칠한 다음에 순서를 잡아야 돼요.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A 빼기 B의 답은 A의 원소 중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B 빼기 A가 되면 이 답은 B의 원소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뺐으니까 결국 답은 B에서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에서 집합 B를 빼면 남는 나머지는 공집합입니까? 아니죠. 이 바깥하게 뭐 테두리 모양으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바깥에 남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공집합을 보기는 어렵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요. 자, 이런 지금 위치 관계죠. B가 A에 포함된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이거 완벽하게 배우진 않아서 좀 그림이 헷갈리는데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걸 배우면 좀 쉬워요. 드모르간 법칙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거든요. 지금 합시다. 이거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이 사람 이름을 말했어요. 만약 A와 B의 합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교집합해. 혹은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를 여집합해. 여집합을 해. 네, 여집합을. 그러면 이 여집합이 마치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하나씩 내려와요. 결과는. 그럼 A의 여집합 붙고 B의 여집합 붙는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여집합 하나씩 내려오면서 A 여집합, B 여집합 되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여집합하게 되면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이 법칙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반대 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두 집합에 의도적으로 여집합이 많아.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여집합 한꺼번에 위로 지수법칙처럼 끌어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끌어서 대표적으로 한 번만 쓰고 남은 A, B를 쓰되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분배되면서 바뀐 것처럼 다시 분배한 걸 원래로 돌려놔도 반대로 바뀐다라는 이 과정을. 자, 그럼 이게 4번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건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4번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4번이 지금 이런 상태죠. A 여집합, 합집합, B 전체 집합.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좌변의 여집합을 취합니다. 전체에다가 좌변 전체 여집합. 그럼 우변 전체도 여집합을 취할 수 있죠. 서로 같은데 각각 여집합 취하면 여전히 같을 테니까. 그럼 내려옵니다. 뿌려주는 거죠. A 여집합 여집합 A B의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합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전체를 뺀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달리 말하면 집합 A의 원소이지만 B와 겹치지 않은 순수한 A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럼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입니까? 이거 3번과 똑같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번이 틀렸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틀렸구나. 그리고 이건 약간 부등식과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A가 B보다 작아. 근데 거기다 음수를 취해. 그럼 부등가 반대로 바뀌지? 그런 것처럼 이건 우리가 연산할 때 쓰는 거고 집합에서도 그래요. B가 A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어요. 뭐 이게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게 B가 A에 포함됐잖아요. 그럼 B를 뺀 나머지면 이만큼이 되겠지. 근데 A를 뺀 나머지면 이만큼이 돼서 여기는 겹쳐. 이 부분이 서로 겹친다고. 하지만 B의 여집합은 이만큼을 더, 이 영역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영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원래 이 관계였다면. 그래서 여집합을 취하면
마치 부등식에서 음수를 취한 것처럼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건 안 바뀌었네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이거 우리가 앞쪽에서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요? 이거? X, A, B. 앞쪽에 부분 집합할 때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그때 뭐라 했었냐? 풀이법이 뒷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1번 X는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입니다. 됐나? 예를 든 거야. 이거 위 문제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 그런데 X는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만약 집합 A가 1, 2, 집합 B가 뭐 4, 2, 3, 4, 5 네, 그냥 3, 4, 5라고 합시다. 아니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집합 X는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에요. 요 개념상 계산해보면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총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얘는 A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포함하는 개수만큼 2개씩 빼내서 실제로 이 문제 정답은 2의 세제곱 8개가 정답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앞쪽에서 우리가 푼 적이 있어요. 유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관계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네가 연산을 통해서 이걸 끌어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 정도. 이제 연산하라는 얘기죠. A와 X의 교집합이 X라는 뜻은 A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A가 큰 겁니다. A 안에 이렇게 X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A와 X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은 X가 될 테니까. 이게 첫 번째에서 말한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앞쪽에서 보면 이게 A 빼기 B로 바뀌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이게 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자꾸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A 차집합 B와 X의 합집합이 X네. 둘을 합집합해서 답이 X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번에 X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X가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A 차집합 B랑 X를 섞으면 나온 답이 전부 다, 색칠한 게 전부 다 답이 돼서 X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과정을 같이 묶어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A가 있었고 이 안에 X가 있었고 그 아래에 다시 누가 있냐면 A 빼기 B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관계일 때 1번과 2번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각자 구해주면 돼요. A는 1, 2, 3, 4, 5.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A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 중에 4, 5. A와 B가 겹치는 원소를 뺀 나머지 순수한 A라고. 순수한 A. 1, 2, 3. 그럼 됐네요. 여기 있는 X라는 애는 집합 A에는 포함되지만 A 빼기 B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집합이죠. 이렇게 1번 푸시고 1번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개. 두 번째, 그 2의 5제곱 중에 집합 X는 이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럼 A 차집합이 1, 2, 3을 가지고 있는 원소니까 집합 X는 1, 2,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부분 집합 전체 개수 중에 1, 2, 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에서 이만큼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2의 제곱개 정답은 4가 답입니다. 앞쪽에 풀었던 내용과 유사한데 이 과정을 빠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관건인 거죠. 집합의 연산. 상식적인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당연히 교환이 성립하겠죠. A를 색칠하고 B를 색칠할 때 내가 원하는 영역, 이 전체 영역을 구할 때 A를 먼저 칠하고 B를 칠하나 B를 칠하고 A를 칠하나 칠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답이 될 테니까.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원소를 뽑아낼 때 A를 칠하고 난 다음에 B를 칠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나 B를 칠하고 A를 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니까.
결론은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 누구를 먼저 계산하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마치 덧셈과 곱셈과 비슷해요. 같이 더할 때 자리 바꾸나 곱할 때 자리 바꾸나 별 의미 없죠. 같은 거니까.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칠하고 B를 칠한 다음에 다시 C를 칠하나 B를 칠하고 C를 칠한 다음에 다시 A를 칠해서 전체 범위를 구하나 답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법칙 배울 때 우리가 뭐라 배웠었냐면 교환 법칙은 연산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꾸는 행동이에요. 가운데 있는 연산을 기준으로 앞뒤에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행동. 이게 교환이기 때문에 교환은 항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결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결합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리를 바꾸진 않고 가로의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행동을 보통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잘 봐. 근데 결합은 항이 3개 이상 배열되며 집합이 3개 이상 배열되며 덧셈이 연속적으로 합집합과 덧셈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의미상 그렇게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법칙을 쓰려면 항이 3개 이상 집합이 3개 이상 배열되며 집합의 연산이 일정하게 배열돼야 돼요. 합, 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숫자를 계산할 때도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서로 같듯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C, B 합집합 C 자리는 안 바꾸죠? 앞에 걸 먼저 합집합하나 뒤 걸 먼저 합집합하나 답이 똑같다. 됐지? 특징은 둘의 공통점은 연산이 일정해야 돼. 집합이 3개 이상. 연산은 규칙성을 가져야 돼요. 다 합집합, 다 교집합. 그럴 때만 쓰는 겁니다. 결합법칙은. 근데 분배는 안 그랬죠. 연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 곱하기 x 플러스 y. 여기는 곱셈이고 여기는 덧셈이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서 2x가 가고 2 곱하기 x가 가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2 곱하기 y가 오고 가운데는 덧셈 묶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집합도 A 교집합 B 합집합 C. 분배하려면 역시나 항이 3개 이상 배열되어 있고 집합의 연산이 집합에서도 집합이 3개 이상 배열될 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가운데 있는 연산들이 불규칙성을 갖춰야 돼요. 규칙하면 안 됩니다. 합, 교. 이거는 결합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집합이 3개 이상 연산은 불규칙해야 돼요. 합 나오면 교 나오고 교 나오면 합 나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분배하듯이 똑같이 집합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 곱하기가 1이 붙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2 곱하기가 1이 붙잖아.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A 교가 1이 붙는 겁니다. A 교 B. A 교가 1이 붙는 겁니다. A 교 C. 가운데는 X와 Y를 덧셈을 묶어서 가운데 덧셈 떴듯이 B와 C가 각각 나열되는 이 파트를 가운데 합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분배도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분배라는 건 역과정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앞쪽 집합에 A교? 뒤쪽도 A교? A교 왜 2번씩 나오지? 아, 분배됐구나. 여기 2 곱하기 왜 2 곱하기가 2번 나오지? 아, 분배됐구나. 같은 패턴이죠.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공통부분,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빼내고 가로치고 남아있는 B와 C를 가운데 있는 연산이 합접해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역과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라는 게 굉장히 집합 연산할 때 너무 자주 쓰이는 계산법이니까 잘 익혀 두셔야 되고요. 아까 이 드모로한 법칙 설명드렸죠?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집합 연산합니다. 전체 집합 전체 포함되는 세 부분 집합에 전체 안에 ABC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얘랑 항상 같은 집합을 찾으시오. 아이고. 이걸 그림 보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집합 3개를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A, B, C. 셋 다 겹치도록, 적당히 겹치도록. 특별한 말 없으면. 그럼 A와 B를 빼면 A에서 B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가 A 빼기 B예요. A 빼기 C는 A와 C에 겹치는 부분 중에
C랑 겹치는 부분 빼고 남는 나머지 여기가 A 빼기 C예요. 둘의 합집합이니까 여기가 답이라는 얘기죠. 다 색칠된 부분. 어쨌든 최소한 한 번 이상 색칠된 거는 다 답이야. 여기가 합집합 묶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나타내는 집합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번 이걸 그림으로 풀면 좋지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그게 더 짜증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그럼 식으로 수학적 식을 통해서 이거를 같은 집합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배운대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차집합은 연산에서 별로 안 좋아. 간단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근데 연산은 아무래도 합집합, 교집합이 나와야 뭘 처리할 수 있어요? 법칙을 처리할 수 있다고. 교환, 결합, 분배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차집합은 교환, 결합,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고 B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닐 수 있어. 그 차집합은 연산이 좀 불편해. 표기는 단순하지만.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A 차집합 B를 빠르게 연습해야 된다고 했죠? 네모 빼기 세모 집합은 네모 놔두고 세모 놔두고 가운데를 교집합, 여집합 바꾸는 게 차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합집합 여기는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보이네요. A교, A교, 왜 A가 두 번이지? 분배됐구나. A교로 묶자. 그리고 가로치고 남은 것 B 여집합, 남은 것 C 여집합, 가운데는 여기 둘을 묶었던 가로 사이에 있는 이 합집합을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는 똑같은 답을 찾아봤더니 없어. 그럼 이 답이 아니고 다르게 좀 더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라는 뜻인데 얘는 더 이상 변형이 안 되고 아래를 봤더니 드모르간 법칙.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 뭐라 했었냐면 B와 C를 이렇게 묶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만 지수처럼 빠져나가고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죠. 이해되셨어요? 드모르간 법칙 쓰는 겁니다. 쓰고 났더니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가만 있어봐. 이거 뭐지? 이거 뭐였죠?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 네모 빼기 세모. 이걸 네모로 보는 거예요. A. 여집합 밑엔 얘를 세모로 보는 겁니다. 비교집합 C.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이 답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4번에 정답이 있더라 하는 거죠. 집합에 대하여 이게 어려워 보이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같은 걸 잘 사용하면서 그러면 머리가 아파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얘랑 얘랑을 이렇게 분배하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묶자니 뒤에 있는 가로가 묘하게 헷갈리게 배열되어 있지만 이건 전체 여집합으로 묶였어요. 이런 거랑 비슷하지. 2 곱하기 x 더하기 예를 들어 2 곱하기 x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가 적절치 않다. 빨리 하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묶을 때 앞쪽과 뒤쪽을 서로 연계해서 묶으려면 앞과 뒤가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여집합 가로가 안 풀린 겁니다. 가로가 안 풀리는데 함부로 이걸 묶어서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2x 더하기 2 플러스 x 얘랑 묶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제곱이 안 풀렸잖아. 제곱을 풀고 다시 묶어야지 이렇게는 묶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혹은 이렇게는 묶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여집합부터 먼저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A 합집합, B 여집합은 잠깐 놔두세요. 이건 딱히 건들 게 없으니까 지금. 교집합 한 다음에 이 가로가 분배되면서 드모르간이 되죠.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묶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1번. 1번은 좀 처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려주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가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얘랑은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써준 가로지 이게 다시 얘처럼 여집합을 풀어줘서 다시 나열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보이죠.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공통인수 떠올리면 돼.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는 합집합이 큰 의미가 없다. 행렬은 앞뒤가 중요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연산이라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모양상 그냥 뒤로 뺄게요. A 남고, 이거 빠져나가면 A 남고, 이거 빠져나가면 A 여집합 남죠. 근데 가운데가 뭐 있었냐면 교집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공통인수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분배하면 다시 얘가 생기고, 이거 분배하면 얘가 생기고, 가운데는 교집합 묶은 거고. 그런 과정을 역순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돼요. A 교집합, A 여집합?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랑 A를 뺀 나머지에 겹치는 부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 바뀌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겠죠. A에서 A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자기를 다 빼냈으니까. 그럼 이거는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뭔가 있는 집합을 섞으면 그 뭔가가 답이죠. 이렇게. 1번은 이렇게 답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2번 갑시다. 2번은 여기 1번과 뒤에는 A까지 묶은 게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계산법이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된 게 2번이에요. 근데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한다며. 이건 그냥 쓰는 것보다 교환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차집합이네요. A 차집합 B. 자, 결론. A 차집합 B가 이걸 2번까지 다 계산한 결론인데 걔가 A랍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A에서 B를 뺐는데 답이 A가 남는다고? 이거 도대체 무슨 관계지?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A와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A에서 남는 나머지를 찾는 건데 그대로 A가 남았다는 얘기는 서로 겹치는 게 없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A에서 B를 지워요. 그대로 A가 남으려면 결과적으로 A와 B가 무슨 집합이냐면 서로소가 되어야 되겠죠. A와 B는 서로소. 따라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그림에서 보세요. A와 B를 합집합해봐. H라고 B처라면 요 두 개가 답이지. A만 답일 리는 없어요. 틀렸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 그렇죠? 서로소니까 이거 맞는다. A는 B에 포함된다. 그럴 리 없어요. 서로소니까 누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이건 옆에 써놓으세요. 세계사는 이런 단어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 워낙 유명했던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A 7 했어요? A 있어요? B 있어요. A 빼기 B 여기야. B 빼기 A, B에서 A를 뺀 나머지 순수한 B 여기에요. 합집합, 이거 두 개 다. 이게 지금 문제는 A 합집합 B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리고 이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차집합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좀 지울게요. 요 밑에다 써놓으세요. 얘는 표기법이야. 대칭 차집합, 아까 이름 썼다고 그랬으니까 대칭 차집합에는 표기법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식. 근데 계산은 안 돼요. 저걸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산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대칭 차집합 연산법은 되도록이면 집합을 연산할 때는 합집합이나 또는 교집합이 나오게 써주는 게 유리합니다. 연산은. 그래야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자리도 막 바꾸고 막 가로의 위치도 움직이고 막 분배를 하고 이러려면 이렇게 차집합이 나오는 것보다는 합집합, 교집합이 나오는 꼴로 바꿔주는 게 유리해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합집합, 차집합이 나오도록 바꿔볼까 했더니 그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체 동그라미에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살짝 뺀다는 느낌 아니니? 그를 표현하겠다. 그걸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게 연산법이에요. 대칭 차집합을 연산기호로 쓸 때는 주로 저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차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가운데 있는 집, 앞에 있는 집합 놔두고 뒤에 있는 집합 놔둔 다음에 이 차집합을 뭐로 바꾸려 했었죠? 교집합의 뒤에 있는 여집합을 바꾸려 했잖아.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저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좀 더 가면 이게 뭐 내려서 뭐 드브로간 쓰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 잠깐 놔뒀다고 치고 어찌되었든 여기를 말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연산법이라 처리했냐면 선생님 여기도 어차피 차집합 있는데 이게 연산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는 대칭 차집합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연산법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 얘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들에 대한 관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산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합집합, 교집합이 많이 나오도록. 그럼 이 연산법이 뭐냐면 잘 봐. 일단 합집합이 있다는 얘기는 1단계가 일단 두 집합이에요. 두 집합이 뭐냐면 요 기호는 이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그냥 문제 안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대칭 차집합 기호가 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점 찍고 이렇게.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근데 이 앞에 이 가운데 있는 A와 B를 묶는 기호는 세모냐 동그라미냐 점이냐는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이 뒤에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저기 그냥 이 문제에서는 이걸 대칭 차집합 약속으로 잡았다라는 건데 저 기호 앞뒤에 있는 집합이에요. 앞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뒤를 일단은 섞는 겁니다. 합집합은 다 섞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그 섞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야 돼요. 섞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앞뒤 집합의 겹치는 부분. 세 번째는 그 겹치는 부분을 2번을 1번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연산이에요. 일단 앞뒤를 섞는다. 그리고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1번에서 섞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낸다. 이게 대칭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긴 3개는 없지만 잘 봐. 보통은 대칭 차집합은 2개 잘 안 나와요. 3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3개. B, C 이렇게. 잘 봐. 이렇게.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 이렇게 나와.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얘부터 해야죠. 근데 얘는 아까 말했던 이거죠. A와 B의 차집합이 대칭 형태로 있는 것. 그럼 A와 B, 여기 동그라미 왼쪽과 위에 있는 거예요. 차집합이 대칭, 잘 봐. 헷갈리니까. 여기와 여기를 색칠하는 거. C는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이렇게 돼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A와 B의 합집합에서 겹치는 부분을 떼고 남는 나머지를 쓴 거예요. 이 하늘색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세모 C라는 뜻은 이제 이 하늘색이 앞이 되고 C가 오른쪽에는 이 동그라미가 뒤가 된 거예요. 아까 이거였죠? 대칭 차집합 기준으로 이게 이제 이게 뒤가 된 거예요. 그럼 1번 앞뒤를 섞는다. 앞뒤를 섞는다. 잘 봐. 하늘색에 빨간색을 이거 섞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는 하늘색, 빨간색이 다답인 상태야. 이해됐지? 두 번째, 섞은 상태에서야. 얘네를 하늘색과 빨간색을 섞은 상태에서 그 하늘색,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 어디가 겹치죠? 여기가 겹쳐요. 잘 봐. 여기가 겹쳐. 여기랑 여기가 겹쳐요. 맞죠? 여기를 겹치는 부분을 섞은 땅에서 겹치는 부분 땅을 빼내는 게 대칭 차집합의 계산법이에요. 그럼 여기 파란색, 빨간색을 다 색칠한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만 지워. 이렇게. 아이고. 여기 겹치는 부분만 지워. 여기 이렇게 지워요. 여기만 이렇게 지워. 이렇게.
그럼 어디가 남나요? 마지막 색칠된 땅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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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집합 3개의 대칭차 집합은 딱 저렇게만 빠지고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 이해하면 2개짜리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더 간단하니까. 이 규칙 잊지 마세요. 앞뒤를 섞는다? 그 섞은 거에 겹치는 부분을 다시 빼내는 겁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이것, 어떻게 하라고요? A와 A 여집합. 여기가 A 여집합이죠? 해봅시다. 앞과 뒤를 섞는다. 섞으면 전체 다죠. 일단 섞으면 전체다. 두 번째, 그 섞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 A랑 A를 뺀 나머지 얘를 섞어. 그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없네. 세 번째, 그럼 1번에서 2번을 뺀다? 정답은 전체. 답이 틀렸다. 2번, 첫 번째, 앞과 뒤를 섞는다. A와 A 합집합은 A다. 2번, 그럼 앞에 A와 A를 섞은 다음에 겹치는 부분, 똑같은 거 2번 색칠했으니까 A가 다 겹치겠죠. 세 번째, 그럼 1번 답에서 2번 답을 뺀다. 공집합. 이것도 틀렸네요. 디귿. 첫 번째, 전체와 공집합의 섞음, 전부 다. 그럼 전체. 두 번째, 전체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겹치는 부분. 없다. 그리고 공집합, 뭘 교집합이 다 공집합이니까. 3번. 그럼 1번인 전체에서 2번인 공집합을 빼낸다. 정답은 전체 집합. 이것이 정답이다. 자, 보세요. 교집합이에요. A15.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요 수 위에 써있죠. K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양의 배수를 쓴 거예요. 결론은 A15는 15의 배수 집합을 썼다는 뜻이죠. 그럼 A20은 20의 배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A15 그리고 B20, A20 당연히 뭘 구한 거죠? 15와 15의 배수, 20의 배수, 교집합 15와 20의 공배수를 쓴 겁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공배수를 쓰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쓴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을 쓰면 공배수가 나온다고 중1 때 배웠어요, 이거는. 그럼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겠죠. 따라서 이 정답은 A60 이렇게 됩니다. 60이 최소 공배수니까. 그럼 둘의 공배수, 60의 배수. 됐죠? 그럼 A에 이게 무슨 뜻이죠? N이라는 숫자의 배수 집합이에요. N의 배수 집합이 60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럼 저 N에 될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60의 배수에 포함되는 자연수 뭐 있니? 60의 배수에 포함되려면 저 N은 60의 약수여야 돼? 60의 배수여야 돼? 배수여야지. 약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60의 약수 중에 2라고 쳐봐. 그럼 2는 짝수야. 짝수의 집합이 60의 배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되잖아요. 60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약수가 아니고 60의 배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60 배수 중에 가장 작은 60 배수는 정답 60이겠죠. 1번은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1번 할 줄 알면 2번은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 뭐예요?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집합해봐. 그럼 무슨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 없어, 얘들아. 8의 배수, 8. 12배수 섞잖아? 12.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 30. 이렇게 갈 거거든?
이게 무슨 특징이 있을까? 특징 없어요. 뭔가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 딱히 뭐라고 딱 대표할 만한 특징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배수 집합을 묶을 때는 교집합은 괜찮아. 공배수의 개념이 성립하니까. 근데 합집합은 약간 애매해져요. 이게 섞으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안에서 딱히 없으면 그 다음 뭘 하니? 대부분 다 분배하잖아. 이렇게 분배. 그 다음 연산처리법. A16 교집합 A8. 분배 법칙. 합집합 A16 교집합 A12.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나오죠. 16과 8의 공배수. 그럼 16의 배수 아닌가요? 16과 8의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이거는 16. 합집합 16과 12의 최소공배수. 이거 얼마니? 16과 12의 최소공배수. 이거 4하면 4, 여기 3. 다 곱하면 48? 48의 배수. 그럼 16의 배수와 48의 배수의 합집합이면 누가 답이니? 어차피 16의 배수 안에 48의 배수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48이 16의 배수니까. 그럼 16의 배수 안에 48의 배수가 다 포함됐으니까 그들을 섞으면 당연히 16의 배수가 정답이죠. 괜찮나요? 무슨 말이지? 얘가 더 큰 집합이야. 이게 더 크고 그 안에 48의 배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둘의 합집합은 이 전부 다가 답이죠. 이렇게.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막판 남긴 했는데 시간상 너무 많이 지나쳤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